애니메이션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알아보는 애니TMI.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에 대해서입니다. 원래는 와일드했던 포저 일가, 스파이 패밀리가 한 역대급 콜라보 등이 포함된 TMI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스파이 패밀리의 세계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이지만 모티브로 잡은 시대와 배경은 추측이 가능하죠. 우선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애니메이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로이드가 요르를 보고 신분 기록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요르는 1963년생으로 나오는데 이때 요르의 나이가 27살이니 배경이 되는 연도는 1990년이 됩니다. 스파이 패밀리에서 등장하는 분단 국가 웨스탈리스와 오스타니아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면서 원래는 하나였으나 어떤 이유로 분단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분단되었던 독일과 비슷해 독일을 모티브로 했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의 국경선과 스파이 패밀리 속 두 국가의 국경선을 비교하면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모티브는 독일이나 문화적인 배경은 영국을 모티브로 삼은 것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냐가 작전을 위해 입학한 이든 칼리지. 많은 졸업생이 사회의 고위 엘리트가 된다는 설정과 이름의 비슷함이 영국의 이튼 칼리지를 모티브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파이 패밀리의 중심이 되는 포저 일가. 포저 일가 초기 설정에 보면 아냐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외모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원작자 엔도 타츠야의 단편작 연옥의 아쉐의 주인공 아쉐의 외형이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냐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도 미영리하니 와일드한 느낌의 캐릭터인데 그 이유 역시 엔도 타츠야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며 여러 전작들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가져왔기 때문. 담당 편집자인 린시에이는 이런 캐릭터 외형은 매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엔도 타츠야에게 만화에서 잘생긴 남자 캐릭터와 귀여운 여자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뇌하듯 설득하기 시작하죠. 마침내 오랜 세뇌 끝에 엔도 타츠야는 대중 취향에 적합한 지금의 스파이 패밀리 캐릭터들을 완성하게 되죠. 캐릭터들은 잘 완성되었지만 여기서 엔도 타츠야는 논란거리를 하나 만들고 마는데 한 인터뷰에서 스파이 패밀리의 캐릭터는 대중 취향에 맞게 내려놓고 그려서 이 캐릭터들에겐 애정이 제로라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또 다른 인터뷰에선 아냐를 그릴 때 가장 즐겁다고 하기도 했는데 그동안의 캐릭터들은 딱딱한 그림체였지만 아냐는 동글동글한 느낌의 캐릭터여서 그리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일관적이지 못한 인터뷰가 나오는 걸 보면 캐릭터에 애정이 없다고 한 인터뷰는 개그 코드가 일반적이지 않은 작가가 자학 개그를 과격하게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지금 스파이 패밀리가 벌어다주는 돈이 얼만데 애착이 안 생겨? 없던 애착도 생길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포저 일가 초기 설정에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건 프랭키의 존재입니다. 초기 설정에 의하면 프랭키는 아냐의 삼촌이었던 것. 하지만 설정이 디테일하게 붙으면서 포저 일가에선 빠져나가게 되고 로이드의 친구인 정보상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저 일가에 자주 드나들면서 아냐와 본드를 봐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는 모습이 진짜 삼촌이라 해도 위화감이 없는 모습인 건 초기 설정의 잔재 같은 거라 봐야 할까요? 포저 일가는 아니지만 초기 설정과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또 하나의 캐릭터는 다미안 데스몬드. 초기 설정에서 다미안은 아버지인 도노반 데스몬드와 똑같은 인상이었는데요. 편집부에서 다미안을 좀 더 잘생기게 그려달라는 요청을 해 지금의 미소년형 캐릭터가 되었죠. 다미안이 아냐를 좋아하게 되면서 아냐와 커플링되어 인기 있는 캐릭터인데 만약 예정대로 도노반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의 다미안의 인기 아마도 불가능했겠죠. 스파이 패밀리가 화제의 작품이 되면서 미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뭐니뭐니 해도 아냐의 그 미소, 통칭 그 표정입니다. 이 표정은 아냐가 다미안 일당에게 시비가 걸렸을 때 어른스럽게 대처하라는 요르의 충고를 떠올려 여유있는 표정으로 맞상대하면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사실 악의 없이 나온 웃는 표정이지만 본의 아니게 간악하고 음흉해 보이는 미소가 되어버려 상대를 킹받게 하는 효과가 발생. 여유있는 대처가 아니라 도발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옆에 있는 베키에게는 원했던 대로 어른의 여유로 받아들여져 아냐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표정 때문에 분노했던 다미안은 후에 역사 쪽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냐를 같은 표정으로 놀리기도 하죠. 이 표정이 워낙 특이하고 재밌어서 밈화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뿐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인기 있는 밈이 되었죠.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이 표정은 광고에 사용되기도 하고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코스플레이어 미야모토 사키는 이 표정을 높은 싱크로율로 소화해내면서 주목받기도 했죠.
연재 1주년 기념기획 아냐의 베스트 표정 인기 투표에서는 다양한 다른 표정들을 제치고 1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이함으로 미화된 또 하나는 바로 요르의 헤어스타일. 이 머리는 뒷머리는 둥글게 닦고 양쪽 옆머리가 길게 내려와 있는 보기 드문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헤어스타일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자 작가가 단행본에서 이 머리를 만드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두 갈래로 나눈 뒷머리를 위로 올려 교차시켜 내린 후 헤어밴드로 고정하면 된다는 건데, 무리인 듯한 내용에 사람들은 만화적 허용으로 생각하고 넘겼으나 실제로 도전에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서 가능한 헤어스타일인 게 증명됐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머리의 길이가 허리는 넘어설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고 머릿결이 부드러워야 스타일링이 가능하다고 하죠. 시험기간 한정으로 올라오는 밈도 있으니 바로 아냐 공부법. 2등 칼리지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했던 아냐가 초능력으로 컨닝할 생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 볼 수 있다고 로이드에게 떼를 쓰는 장면이 밈이 되었죠. 이 장면을 시작으로 아냐가 등장하는 공부 관련 내용들은 모두 밈으로 확장되었는데, 아냐가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받는 성적들이 처참하다 보니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된 학생들이 이 밈을 사용하게 되었죠. 시험 기간이 되면 스멀스멀 아냐 공부법 괄호 열고 공부 안함의 유혹이 몰려올 텐데, 아냐에겐 시험 문제를 빼돌려줄 아버지나 몰래 컨닝 가능한 독심술이 있으니 가능한 생각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원작자 엔도 타치야에게 스파이 패밀리는 첫 애니메이션화된 작품. 작품의 중심이 되는 포저일가 캐릭터는 매우 중요하므로 엔도 타치야가 원작자로서 성우 오디션 심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인 포저일가 성우 오디션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로이드 역의 에구치 타쿠야. 스파이 패밀리 원작이 흥한 만큼 로이드 역의 오디션은 쟁쟁한 후보들의 참여와 높은 경쟁률로 쉽지 않은 오디션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에구치 타쿠야는 의욕이 높지 못했는데, 원작의 열혈 팬이던 그의 매니저가 이 부분은 이렇게 연기해보세요, 여기는 이런 감정으로 녹음해보죠 하며 열정적으로 코칭해줬고, 이런 코칭에 힘입어 로이드 캐릭터의 이해도가 올라간 에구치 타쿠야는 마침내 로이드 역에 합격하게 됩니다. 아냐 역의 타네자키 아츠미. 원래는 요르 역의 오디션을 보려 했으나 지원자 명단에 하야미 사오리가 있는 걸 보고는 너무나 적절하다고 판단. 그래서 요르 역을 아냐 역으로 변경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죠. 결국 두 성우 다 합격하게 되었는데, 요르 역의 하야미 사오리는 엉뚱하고 담백한 맛을 살려 요르의 백치미적 모습을 잘 살렸고, 아냐 역의 타네자키 아츠미는 아냐의 짧은 말투를 귀엽게 잘 살려내며 두 명 다 호평을 받게 되었죠. 다른 성우가 연기하는 요르와 아냐는 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찰떡인 성우 배정을 보면 타네자키 아츠미의 배역 변경은 그야말로 적절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원작자인 엔도 타치야는 최근 스파이 패밀리를 그릴 때면 성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는데, 아마도 자신이 상상했던 이미지와 잘 맞게 뽑은 듯 합니다. 또 다른 성우 비하인드를 가진 포저 일가의 애완동물 본드 포저. 본드의 소리는 개의 효과음을 쓰지 않고 마츠다 케니치로 성우가 직접 내고 있는데요. 본드의 등장이 1기 중반쯤부터니까 그때부터 마츠다 케니치로가 참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1화 시작부터 스파이 패밀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츠다 케니치로는 본드와 내레이션의 중복 캐스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드 등장 전엔 배역을 공개할 순 없어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진 배역을 숨겼다고 합니다. 스파이 패밀리는 다양한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버거킹과 맥도날드와 진행한 패스트푸드 콜라보, 일본 니신 식품 컵라면과 진행한 라면 콜라보, 던전앤파이터, 섀도우 버스, 퍼즐앤드래곤 등과 진행한 게임 콜라보, 최근에는 스트리트 파이터 6와 콜라보를 진행하며 요르와 춘리가 대결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죠. 이외에도 다양한 콜라보가 진행되었지만 정말 상상도 못한 콜라보가 진행되었으니 바로 일본 정보기관 디지털청의 마이넘버 카드 발급 홍보와 진행한 콜라보입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카드로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률을 늘리기 위해 인기 있는 스파이 패밀리와의 콜라보를 진행한 것이죠. 포저 일가가 마이넘버 카드 발급 홍보 캐릭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웹페이지에는 올바른 증명사진의 예시를 아냐가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증을 발급하는 일에 신분을 감추고 사는 캐릭터들의 작품을 사용한 건 꽤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신분 위조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 이상으로 스파이 패밀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고 있는 추가적인 TMI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